중간수 강의 숲인 사람 벌써 9번째가 됐네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 지난번에는 진화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생명 공동체 가이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이아에 대한 얘기 잠깐 좀 나누긴 했습니다만은 이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가이아가 지구 전체의 생명 공동체라는 걸로 러블럽이라는 사람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 이걸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생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생명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그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필요하고 그 생명과 함께 생명 나눌 수 있는 그런 다른 생명의 존재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 전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큰 틀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단독자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가이아라는 이름을 붙인 어떤 무엇이라고 한다면 이게 파괴가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너무나 잔인하죠.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아의 생명 공동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환경, 또 지구 생태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잠깐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가이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 생명 공동체, 또 생명 현상, 생명의 현실, 또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종의 복잡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형태로부터 복잡한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자체로서도 복잡계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생명 존재가 살아가는 그 환경 전체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이 각자가 또 자기의 자율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율적인 체계가 서로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복잡계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생명이 살아가기가 어렵게 돼요. 우리가 어떤 현실을 설정을 하고 미래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미래를 측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 이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적어도 이러저러한 것들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일 날씨가 어떨까?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 모일까? 어디에 사는 게 좋을까? 하는 이렇게 어떤 모임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생각하는 변수는 예를 들어서 한 5개 정도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갑자기 자기도 생각하지 않는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기후가 갑자기 변한다든가 또는 집단적으로 어디서 질병이 발생한다든가 또 대중교통에 큰 사고가 난다든가 그리고 우리 변수 속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각자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행동하는 방식은 B에게 영향을 미치고 B는 또 C에게 영향을 미치고 A, B, C는 또 서로가 이것을 공유하게 될 때는 다른 형태의 행동 방식을 보이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데 이와 같은 이 복잡한 이 현실 안에 각자의 생명 단위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그 자체가 적응의 방식을 만들어내고 그 적응의 방식은 곧 진화의 계기가 돼서 그래서 진화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이 요구하는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기 때문에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 조건에 의해서만 추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돌파하려고 하는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재밌는 게 있어요. 말과 들소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같은 어떤 위기고 위험 앞에서 대처하는 주체적인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자발적인 진화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위험이 오면 한쪽은 그냥 도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이 됐다는 거죠. 한쪽은 들이받는 거죠. 들수가 됐다는 거죠. 재밌는 발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이 주어졌는데 그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도 있기 마련인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의 계기를 잡아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진화의 어떤 계기, 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의 단계를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 다윈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연 선택이죠. 인위적인 선택의 경향을 본 거예요. 농부들이 돼지나 닭을 기를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기르고 나머지는 도태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필요한 것을 유전적인 특성이 계속해서 세대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그것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만이 살아남게 되고 이것이 종의 기원이 되는 이런 흐름들을 설명을 한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라마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계마다 적응했던 그러한 특징이 말하자면 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수 있다. 근데 원래 이 다인에게 있는 것은 이렇게 배제됐어요. 획득 형질이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것이 점점 발전해서 특화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최근에는 획득 형질도 유전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인간이 그 시기마다 어떤 형태의 특징 형질을 학습하고 자기 걸로 획득해내느냐 하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인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데도 필요한 어떤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요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유전자, 체질, 정신 이런 모든 것 속에 획득된 하나의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셰르댕이라는 분, 신부고 또한 매우 중요한 과학자예요. 진화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의 이 발생을 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단순한 세포에서 복잡한 세포로 진화하는 세포혁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포혁명이라는 것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너지를 자기의 밖에서의 에너지의 원을 자기의 내면의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아주 복잡해지면 그만큼 기능도 복잡해지겠죠. 이러면서 보다 복잡한 기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포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세포 또는 물질적 차원에서의 진화인데 이것이 점점 더 복잡한 차원을 완성해 가게 되면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 또 정신적인 차원까지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진화는 누스피어라는 말은 정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어, 스피어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누어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피어는 영역이죠. 그래서 정신계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아주 복잡한 진화의 과정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그런 정신적인 요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우리의 몸을 또 복잡한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점이 된다. 그런 거죠. 이 결과가 정신계의 진화를 가져오고 정신계의 진화가 물질, 몸 이런 것을 통제하고 지배해서 또 새로운 진화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단순한 영역에서부터 매우 복잡한 영역으로 변화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설명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대략적인 요인이라 대략적인 어떤 개념, 특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단순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것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복잡한 것을 가게 되면서 그 기능 자체 또한 복잡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새로운 형태의 특징을 만들어내서 세대 간에 이것이 유전 형태로 전해지고 그것이 점점 분화해서 처음에 똑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류죠. 똑같이 시작한 것 같은데 포유, 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류에서부터 종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주 작은 어떤 박테리아 같은 그런 단순 세포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각 류마다 또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면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혹시 여러분들 대답해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설명하면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결여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생명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변화라는 것을 설명해내고 그 지구의 변화와 함께 이러한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거기에 맞게 적응하고 또 변화를 가져가느냐 해야 이 설명 자체가 완성이 되겠죠. 하나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 때에 대응하는 주체이고 하나는 이 변화가 일어나는 보다 큰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죠. 큰 틀. 이 자체를 또 설명을 해서 이 두 개를 결합해야만 진화에 대한 전체 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가이아의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지구의 나이는 얼마일까요? 다 아시죠? 오늘날 이제 정리되는 한 40억 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40억 년 동안에 지구의 기후도 한 5번 정도 거대하게 변했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지구의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존 환경도 애초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죠. 맨 처음에 지구라는 어떤 별이 탄생했을 때 이 불덩어리. 이 불덩어리가 팽팽팽팽 돌면서 자기 궤도를 만들어내고 궤도를 만들어내면서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적정한 어떤 이 환경 요소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정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태양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가깝거나 조금이라도 더 멀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이거 뜨고 살 수가 없구나. 아니면 뭐 추워서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도는 걸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약간 멀었다, 약간 가까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계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계절이 또 지구의 생명활동을 만들어내는 그런 힘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한 궤도가 만들어지기까지도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 궤도를 돌면서 지구의 축도 거기에 맞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돌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서도 막 돌잖아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도는 것과 이렇게 도는 것과 그냥 뭐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계 전체도 또 우주 전체 돌고 우주 전체도 막 돌고 모든 게 돌아요. 굉장한 거죠. 도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운동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퀀텀에 대해 잠깐 하겠습니다. 그것도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이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딱 옮겨가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물질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이런 거죠. 자, 바로 그렇게 물질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것 가운데에 지구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대륙, 바다 이런 게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으로 판이동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이 지구 물덩어리죠. 그리고 돌죠. 그리고 뜨거웠죠. 그러면서 식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어떤 겁니까? 고체, 액체, 기체 이 모든 3차원의 물질 변화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다 가지고 있죠. 이게 생명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지질학적 변화도 일어나요. 이 지질학적 변화가 바로 이 판이동설로 해서 지구가 그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불덩어리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것이 끊임없이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이 흔들리는 것에 중심에 흔들리는 것에 외부적인 표현이 판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서 막 흔들리니까 밖에 있는 건 이렇게 뭉쳐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졌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것이 위로 올라오고 어떤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러한 대륙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당장에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하고 싹 붙이면 딱 한 덩어리 되는 그 모습이 나오죠. 이처럼 이렇게 붙어있다가 점점 떨어지는 이런 과정. 이러면서 대서양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대륙도 생기고 섬도 생기고 반도도 생기고 이렇게 판이동이라는 형태로 지구 공동체의 어떤 아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질학적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완전한 형태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이렇게 붙어있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고 또 우리가 바다에는 섬도 생기는 것이고 또 원래 붙어있던 곳이 떨어져 나가면서 과거에는 같이 살았던 그러한 생명의 어떤 영역이 분리돼서 분리된 것만큼 여기와 여기는 서로가 종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진화라고 하는 것, 또 종의 변화라고 하는 것, 또 이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얹혀지는 무대 자체가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구에서 이 고원이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산 하면 다 여러분 다 아시고 히말라야죠. 티베트 고원. 굉장한 산이죠. 근데 이 티베트 고원이 보면은 어디쯤인지 위치로 보면 다 아시겠죠. 이 티베트 고원이 아주 중요한 일을 갖게 되고 우리는 이제 히말라야 산에서 산만 높은 것만 생각을 하게 되고 티베트 고원이라고만 이렇게 알게 되어 있는데 이 고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의 지질학적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 비가 내리고 물을 받고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를 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흐르고 강이 생기는 것이죠. 백두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압록강 도망을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수원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이 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인도 대륙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거하고 여기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끼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융기하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융기해서 높아지는 거죠. 융기된 이 고온이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어린 눈이 계속 있는 거죠.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대륙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다, 다시 올라가는 기체, 이게 뭐죠?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순환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순환계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지질학적 형성이라고 하는 조건도
수십억 년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딱 정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환경에 맞는 형태로 생물이 자기의 서식처를 찾아가고 그래서 바다에 살 수 있는 것, 산에 살 수 있는 것, 또 초원에 살 수 있는 것, 높은 산에 살 수 있는 것, 아주 깊고 깊은 심해어 여러분 보시면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 지구는 뭘 갖고 있죠? 자, 고층 대륙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다가 있죠. 강이 있죠. 그리고는 대기층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어우러져서 일종의 생명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다 있는 것이고 이게 또 서로 맞물려서 변화하기도 해요. 고체가 액체가 되기도 해요. 그 기화되기도 하고 다시 내려와서 액체가 되고 또 고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러한 이 구조와 특징,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순환 과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는 그에 적절하게 적응해왔던 생명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몰살을 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딱 속에 있는 이 불덩어리가 튀어나와서 육지를 대륙을 깼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화산이죠. 폭발을 해요. 그러면 그 폭발한 지역에 생명은 못 살잖아. 바다의 수면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또는 그렇게 해서 온도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리고 기화된 것이 갑자기 엄청난 폭우로 변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기후변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어떤 지구의 생명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그런 파멸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 다 들어오잖아요. 네. 구름이 보이죠? 바다가 보이죠? 그 육지가 보이잖아요. 고체, 액체, 기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라고 하는 형태로 물질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 지구는 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도는 거죠. 이 돌면서 이 많은 것들의 조건이 거기에 맞게 그때마다 변화하는 거죠. 육지도 변화하고, 그리고 바다도 변화하고, 강도 변화하고, 기체도 변화하면서 아주 변화무쌍한 무엇? 복잡계를 만들어내는 게 돼요. 이 복잡계는 생명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우리한테 소중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이 생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다는 걸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파괴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디지털 산업과 관련한 어떤 분의 글을 한번 읽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아이템 하나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라고 하죠. 기본 틀을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불러와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또 구성이 여러 가지 작업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겨우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가 뜻이 통하고 의미가 통하고 그래서 그 디지털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 체계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요. 일단 이게 이제 안정이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어떤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 서로의 소통의 순환계도 깨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깨지는 건 순식간이다.
인류의 진화 과정뿐만이 아니라 생명 공동체 진화해오는 과정도 수십억 년의 시간을 전제로 하고 시작된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인간이 지난 200년 동안 또는 좀 더 올라가면 한 500년 되겠죠. 그러나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200년이라고 한다면 그 200년 동안에 수십억 년의 인류의 재산 전체를 다 훼손하고 망가뜨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를 복원할 수 있는 힘 자체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또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이제까지 지구가 겪어왔던 대위기를 넘어온 걸 보면 이 가이아라고 하는 지구 생명 공동체가 갖고 있는 자기의 생명 회복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계,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도 쓰지만 그걸 딱 넘어서는 순간에는 완전히 꺾여서 이게 다시 숨을 쉬고 이렇게 자기 회복력을 탄력 있게 가져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그 시간 동안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멸종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막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소명이 됩니다. 네, 이 부순서